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의 경제 현안으로 이탈리아병과 문정부의 경제 노동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안 디지즈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대비 2018년 1인당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드리는 게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경제 개발한 동구 유럽 국가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36개국 중에 2000년부터 2018년 그 대비로 보면 8위로 고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다 소득은 당연히 18년 동안 올라갔는데 그 약 19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에서 두 번째 두 나라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나라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고 그리스는 18년 동안 거의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예외적인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9년 전의 경제보다 더 경제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탈리아가 유럽에 보면 유럽의 환자라는 타이틀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이 나오기 전에 유럽의 환자는 그 영국이었죠. 그리고 1990년 통독이 됐을 때 유럽의 환자가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이 통하고 그런 나라들은 문제 해결을 해서 이 환자의 병을 수술을 통해서 고칩니다. 대처 수상의 프로 비즈니스, 시장과 그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서 영국병을 치유를 했고요. 독일은 그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 독일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지금 20년이 되도록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죠. 이탈리아 병의 근본 원인이 뭘까 하는 경제학자들한테서 여러 가지 그 숙제 내지는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이탈리아와 한국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가를 보시면 1960년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소득이 이게 보면 우리가 2013년 이때로부터 해서 한국이 이탈리아를 역전한 게 보여지고 2000년 초에 이탈리아 소득이 최고치를 치고 최근까지 계속 하향을 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병에 대한 분석 연구 중에 이 UCLA와 시카고 대학의 두 학자가 2017년에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면 생산성 향상에 실패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각국이 이 1시간 노동력 투입에 대해서 그 GDP가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서 2017년까지 보시면 미국이 계속 올라가죠. 독일도 계속 올라가고 프랑스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1995년을 기점으로 이탈리아가 거의 그 20년 이상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생산성 향상의 정체를 겪고 있죠. 스페인은 그것이 2010년서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반전의 모습을 그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래도 이탈리아에 비해서 다이나믹하게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여기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생산성의 그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글로벌 교역이 확대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서 미국, 유럽들이 중국에 비해서나 이런 새로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교역의 경쟁 격화가 이탈리아의 문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샥은 이탈리아만 받는 게 아니죠. 프랑스도 받고 독일도 받고 한국도 받고 다 받는데 왜 이탈리아만 유독 계속 이렇게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도 원인이긴 한데, 근데
이탈리아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겪지 않았던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에 만연한 부패, 그리고 정부와 제도의 불안정성, 품질,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네 번째, 정보혁명에서 이탈리아가 이 소위 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어떤 그 기업들이 정보통신을 정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성과급에 의해서 관리를 하느냐 하고, 성과급 관리를 못하고 그냥 동일하게 처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이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성과 중심으로 경영 체제가 되어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냐에 따라 하는 게하고 안 하는 기업들하고, 그 85년서부터 2010년간의 그 생산성 향상을 보면 이 성과 중심 경영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한 기업들이 성과가 확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는 성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에서 많이 뒤져 있어서 그것이 그 이탈리아의 경제 성과의 정체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 가로축은 기업이 얼마나 성과 중심으로 관리를 하느냐, 신상 필버를 정확히 하고 성과가 높은 사람한테 잘 처우를 해주느냐 하는 수준이고요. 오른쪽은 정보통신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라고 보면 이제 파란색은 전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레벨 3인데 그 빨간색이고, 그래서 보면 기업들이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ICT를 최후로 많이 쓰는 기업들의 비중이 크고 제일 안 쓰는 기업 비중이 훨씬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탈리아 기업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못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면 자동화를 해서 IT를 더 쓰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있으면 해고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노조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투자를 못하고 그냥 노동을 계속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자원 배분상의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저개발 국가들이 어떤 자본이 투자돼도 경제 발전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제의 요소들을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일어나는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의 지금 노조가 구조조정을 반대하죠. 이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력을 줄이고 설비 투자 효율을 높이려고 할 건데, 바로 노조가 반대하고 계속 태업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뭐 어떤 자동차가 안 팔리고 어떤 차가 많이 팔린다고 그러는데 경영진들이 자유롭게 노동력을 이동해서 잘 팔린 차를 빨리 생산하는 걸 못하게 하죠. 이런 것들은 경영권이 바로 자원을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해서 자원 배분의 비율이 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경제가 정보통신 기술의 최적 조합에 실패하는 것들은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산업, ICT 중심 산업 탄생을 자유롭게 해줘야 ICT를 쓰는 기업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 카풀이나 뭐 타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IT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기업이 나왔는데 기존인 택시 서비스가 이걸 저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유 경제가 안 되는 거죠. 원격 진료를 쓰면 의료진들이 훨씬 적게도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하게 돼서 IT 중심의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요새 모바일 은행 같은 것들은 사람을 안 쓰고 전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없어야 ICT 중심의 활용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의 그 산업 전체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ICT 활용의 저조가 이탈리아병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걸 뒤집어서 다시 한 단계 더 내려가면 결국 노동시장의 규제와 산업 규제가 만들어낸 일이고 그 똑같은 비효율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의 그 이탈리안병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가 부채가 많아져서 정부가 뭐를 많이 하게 되면 좀비 기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과동 국가 부채가 결국 이거는 이제 절대액으로 지금 국가들의 국가 부채를 본 건데 국가 크기 GDP 대비로 보면 이탈리아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거죠. 이런 것도 이 기업이 신진대사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빨리 탈락하고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복지가 개인과 기업에 대한 복지가 많아지면 이런 생산성 압력이 없어져서 효율성이 묻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무차별적인 기업 복지를 확대하고 부채를 늘려가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기금이나 중소기업 보호 육성책들이 다 기업 복지라서 이것들이 생산성 향상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ICT에 대한 수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더 이제 이탈리아 병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을 넘는 급격한 임금 인상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단위 임금 한 개의 물건을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1달러치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금을 얼마나 지불하느냐 하는 게 단위 임금입니다. 근데 한 개를 만드는데 100원을 노동자한테 주면 한 개당 임금이 100원인데 생산성이 올라가서 이 노동자가 4개를 만들어서 임금을 2배로 올려주면 임금은 2배로 올랐지만 생산성이 4배 올랐기 때문에 한 개당 50원으로 10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져서 단위 임금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보다 임금을 빨리 올리면 단위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성 향상보다 임금을 낮게 올리면 단위 임금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왜 이탈리아가 그렇게 어려운가를 보면 여기에 보면 독일은 잘 나가는 걸 보면 94년서부터 2012년까지 독일은 단위 임금이 지속적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독일은 생산 향상성 향상보다 임금이 낮게 올라간 나라고 제일 빨리 올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보시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영국과 같은 나라인데 영국은 2006년부터 급격히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영국 경제는 지금 괜찮죠. 그렇지만 계속 생산성 향상 없이 깊게 올라간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이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금융위기 직전부터 급전직하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하고 독일 경제가 지금 강한데 미국도 보시면 2000년서부터 이 단위 임금이 계속 내려가서 그 생산성 향상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가파르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변했냐는 걸 보면 2000년서부터 2011년 보시면 독일은 계속 올라가서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한 118까지 올라갔는데 이탈리아는 100 수준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생산성은 하나도 안 올라갔는데 임금은 독일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주들한테 그 국민연금, 우리로 얘기하면 소셜 시큐리티의 비용을 얼마나 하느냐 보면 이탈리아는 한 35%에서 32%를 기업주가 되고 나머지 65%를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고요. 독일은 21% 정도가 기업주가 되고 80%를 근로자가 되는데 한국은 이거보다 더 높은 50%를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복지나 고용주의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도 이탈리아가 고용을 회피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탈리아의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 큰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 프로펀시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글을 잘 읽느냐, 이해하느냐에 보면 한국이 왼쪽 편에 있는 거에 보면 한국에 비해서 이탈리아가 상당히 낮은 수준, 스페인 이
유럽의 문제를 일으키는 피그 컨트리들이 국민의 교육 수준이 아주 낮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로 측은 16세에서 24세의 젊은 층하고 45세, 50세치 장년층의 차이가 얼마나 이 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냐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별 차이가 없나. 이런 얘기가 뭐냐면 국민 전체가 다 수준이 낮다는 얘기고요. 한국은 아주 특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라 중에서 장년하고 청년하고의 이 독해력의 차이가 가장 큰 편차가 큰 나라라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못하는 데는 장년층의 교육의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큰 원인인데 한국은 이 오른편에 보시면 이게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그 35세 미만의 대학 학력 비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높게 60%가 넘는 비중으로 올라가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10%도 안 되게 낮은 교육을 받고 있어서 하이 퀄리티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이탈리아의 병의 한 원인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품질인데요. 1인당 GDP 대비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정부 때문에 초래하는 비용이 얼마냐 하는 건데요. 2014년 데이터에서 좀 있습니다만 한국하고 이탈리아 병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한국이 가장 비중이 GDP 대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는 비용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2위로 돼 있어서 정부의 제도와 품질이 낮은 것도 우리 그 이탈리아 병의 원인이고 한국도 유사하다.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2000에서 2012년에 보면요. 아까 2000년까지는 이제 독일이 계속 내려갔는데 최근에 인건비 올라가서 유닛 레이버 코스트가 3.17%, 12년 사이에 3.17%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탈리아는 35%가 올라갔고요. 이 사이에 임금이 독일이 21% 올라갔고 이탈리아는 40% 가까이 올랐고 2000에서 2012년 사이에 그 노동 생산성이 독일은 16.7% 올라갔는데 이탈리아는 2.7%밖에 안 올라가서 이 차이, 그러니까 임금이 21% 올라갔고 노동 생산이 16.7% 올라갔기 때문에 단위 임금이 독일은 3% 올라간 반면에 이탈리아는 생산성은 2.7%밖에 안 올라갔는데 임금은 40% 올려서 단위 임금이 35.3% 올라갔으니 국제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추세로 보면 우리가 좀 노동 생산성을 올렸지만 아직도 그 이탈리아보다도 시간당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이탈리아에 비해서 취약한 생산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왼편이 지금 2010년서부터 2015년 사이에 빨간색이 일본의 단위 임금이고 청색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2010년에 비해서 2016년이 더 낮은 상태로 내려가 있고 한국은 월등히 8% 이상 높아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2010년을 100으로 놓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의 임금이 단위 임금이 있다가 2010년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일본은 지금 94년서부터 2016년 무려 20년, 30년 가까운 세월에 단위 임금에서 이게 시간당 보상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의 보상에서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임금이 올렸고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봐서 우리가 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시간당으로 보면 한 29위, 36개국에 26위고요. 왜 우리나라하고 멕시코가 일을 많이 하냐 하면 시간당 생산성이 워낙 떨어지는 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고 인건비를 올리고 그 부에 생산되는 양을 생각하지 않고 복지를 늘린 것이 이탈리아 병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탈리아 병이 시작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서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그 경쟁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가동률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문정부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탈리아병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다. 생산성 향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인건비를 급히 올렸고 52시간 노동 규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그 높은 임금 압력, 노조와 정부에 의한 압력을 그간 어떻게 대기업이 했냐. 가능한 한 가청 생산을 하게 하고 자동화로 대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으냐 하면 바로 대기업들이 고용을 높은 임금을 못 치르기 때문에 하청 생산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병의 치유는 노동시장과 상품 시장의 정부 규제를 없애서 이 과도한 임금을 오르지 않게 하고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 논리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그걸 못하고 정치력의 부재로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탈리아를 따라가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어서 이탈리아병의 근본 원인과 우리나라의 굳이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를 빼놓고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 글로벌 제조업에 성공한 기업이 몇 개 있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지. 그 밖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노동시장이나 규제에 관한 정책에서는 지금 이탈리아병을 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어서 이탈리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문정부의 경제정책의 무모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